이것은 마치 입구는 5개인데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호수는 하나 또는 2개뿐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아무리 진실한 사과를 해도 상대방은 너는 사과할 마음이 없어 진심이 느껴지지 않잖아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미안하다는 말에도 기분이 풀리지 않은 적 혹시 있으신가요? 또는 반대로 내가 진심을 다해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상대방이 진심이 안 느껴져 마음이 없잖아 라며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 답답했던 적은요? 대체 상대방이 어떻게 사과해야 내 마음이 풀리고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줄까요?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하다는 개념이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과라는 건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몸에 체화되어 있는 개념이다 보니 사람들마다 사과하다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놀라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의 사과의 개념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방의 사과의 개념이 다르다면 한쪽은 사과를 하지만 상대방은 제대로 사과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5가지 사과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람마다 하나 또는 2가지가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나는 사과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신가요? A. 미안해 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 B. 내가 잘못했어 라며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C. 네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며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D. 다신 안 그럴게 라는 재발 방지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 E. 날 용서해 주겠어요? 라며 용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것이 정말 다르다고 하는데 여러분께 소중한 분들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나요? 이 5가지의 사과의 방식 중 하나 혹은 2개가 한 사람의 중점적인 방식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입구는 5개인데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호수는 하나 또는 2개뿐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아무리 진실한 사과를 해도 상대방은 너는 사과할 마음이 없어 진심이 느껴지지 않잖아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상대방이 마음대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사과의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사과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쁘게도 오늘 이제 이 5가지 사과의 방식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는 더 이상 그 답답함은 끝입니다. 상대방의 사과의 방식을 알고 그에 맞춰서 사과를 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사과의 방식을 알려주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사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과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라는 걸 알아차리는 분별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5가지 사과의 방식을 각각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미안하다는 유감 표명입니다. 이때 바디랭귀지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이 어렵다면 편지나 글로도 가능합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특히 하지만 이라는 토를 달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짓을 해서 정말 미안해요. 또는 내가 당신을 실망시켜서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생각이 더 깊었어야 했어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번째 방식은 내가 잘못했다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과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사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유형과 상극인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도한 벌이나 수치를 당한 경우 자존감이 약화되어서 무의식적으로 그릇된 행동과 자존감 저하를 감정적으로 연결시키곤 합니다. 이런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걸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성인으로서 이 부정적인 감정 패턴을 이해한다면 거기에 속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과거를 포용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 힘이 우리 안엔 항상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내가 피해를 입으면 누군가가 내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의 노력이 없다면 사과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진실한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죠. 가장 효과적인 보상 방법은 상대에게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즉,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보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칭하며 앞의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앞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칭찬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중에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방법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직접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만회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은 내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래요? 처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는 안 그럴게 라는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이처럼 변화 의지를 표현하고 또 변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변화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변화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고 해서 곧바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다시 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계속 시도하는 태도가 진실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 후에 곧바로 완벽해지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그것이 힘들다는 건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들은 노력하는 태도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태도를 지켜본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용서를 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관적인 태도를 보고 진실하다고 느낄 테니까요.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당장 용서를 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과의 언어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진실한 사과라고 느낍니다. 이 유형이 아니신 분들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연구에 의하면 5명 중에 1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과를 원하느냐는 말에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길 원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5번째 유형에서는 용서를 요청하는 것이 왜 중요하게 느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는 앞으로의 관계를 기꺼이 피해자의 손에 맡긴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 요청의 방법은 지배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거절이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특성이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걸 안다면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계에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사과의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겠죠. 오해와 갈등, 실망이 뒤섞여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잘 사과하고 용서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용서란 값비싼 것이라서 우리가 상대의 방식대로 사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피해자가 곧바로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처가 심각하고 자주 반복된 거라면 피해자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요.
특히 상대방의 사과의 방식이 보상이나 뉘우침인 경우에는 더욱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손해를 보상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진실성을 확인하자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를 요청하는 사람이 발휘해야 하는 가장 큰 미덕은 인내입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책 5가지 사과의 언어의 내용입니다. 광고는 전혀 아니고요.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고 이 책의 유용한 내용을 저도 기억하고 싶고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